안녕하십니까, 봉춘선생입니다. 2020년 7월 5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은 수익률 점검, 그리고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어요. 이거 자주 보시죠? 종목 매일 특징주 분석을 하면서 올려드리는데요. 2019년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수익이 쭉 누적이 되긴 했었는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일종의 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2월 초에 1, 2월에 들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났겠죠. 또 4월 말 정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5월에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6월 말에 들어오셨다든지 또 7월 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분들은 7, 8, 9 이렇게 꾸준히 수익이 났으니까 좋았을 텐데, 이럴 때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11월, 12월. 그러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중간에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월에 들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5월, 6월이 좋지 않았어요. 6월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0% 정도 됐기 때문에 손실이 나가지고 좋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또 짧게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절나는 종목들이 좀 개수가 늘어나다 보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5월은 거의 크게 수익 난 것도 없고 손실 난 것도 없고 그랬었는데, 안 좋은 건 이제 그랬겠죠.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지수가 3월부터 저점을 찍고 계속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6월 이때 이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대충 매매를 했어도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6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점 찍고 하락하면서 약간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좀 아쉽죠. 3월부터 해서 6월 초순까지 해서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사실은 시황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종목 차트 보고 대충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고요. 네, 발바로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5월, 6월에 결과가 좀 좋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회원들한테 되게 죄송했어요. 네, 그리고 7월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름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쨌든 7월은 괜찮습니다. 금요일에도 종목들이 좀 급등하고 그래가지고 흐름이 다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7월에는 짧게 매매도 좀 많이 할 생각이고요. 장중에 사실 개인 투자자가 혼자서 단타 종목 발굴해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7월 같은 경우에는 장중 단타도 많이 시도를 할 생각이고요. 사실 어떤 기준만 정확하게 지키면은 또 수익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힐 듯 말 듯한 그 정도 가격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매수가 됐을 경우에는 수익 확률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봉 매매만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장중 단타를 좀 시도를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고요. 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흔히 평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에버리지라는 게 있는데, 사이클이 계속해서 좋을 수는 없고, 또 계속해서 나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수익이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7, 8월에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7, 8월에 좀, 상황에 따라서는, 급등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출렁이면은, 그에 맞게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수익도 내면서 또 관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이 가면은 거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수가 지금 2100 위에 있지 않습니까? 1400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지수가 많이 반등하긴 했는데요. 2100 이탈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 정도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적당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난주 시장 점검 그리고 특징주 리뷰, 다음 주 대응 전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발바로사님이 아까 인사를 하신 거죠. 자, 이번 주도 보면은 시장이 상승했죠. 지난주 금요일이 여기죠. 2134였는데 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월요일에 급락할 것 같은데 2070 정도까지는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여기 위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피곤해진다, 위험해진다 말씀드렸었는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월요일에 상당히 강했죠.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월요일 초반에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하락하긴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인은 그거죠. 역시 미국 시장이 잘 버텼어요. 미국 선물이 좋아가지고 월요일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초반에 미국 선물이 조금 약하긴 했었는데요. 그때 많이 빠졌으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0.4%, 5% 뭐 그 정도 하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 뭐 심하게 더 빠지지는 않을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좀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이번 주는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반등했죠. 특히 목요일, 금요일에 흐름이 괜찮았었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는 월요일부터 흐름이 괜찮았어요. 장중 흐름이 쭉 반등을 해주면서 괜찮은 흐름이 나왔는데 분봉 한번 보실까요? 길게 보면은 자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은 29일부터 보면은 좀 이렇게 빠지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그 다음날부터 쭉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흐름이었었고요. 목요일, 금요일에 확실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반짝 좀 급등하는 날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금요일이 그런 날이었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괜찮았었던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행이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매일 하는 기도가 좀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 뭐 그런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원인을 보면은 역시 수급이 좋았어요. 수급 보면은 이번 주는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줬어요. 월요일만 빼고 계속 매수를 했어요. 월요일은 안 좋았죠. 개인이 5천억, 6천억 가까이 매수하고 나머지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해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좀 땡겨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특별히 지수가 크게 빠질 만한 그런 상황은 없었어요. 그래서 수급을 보면은 역시 시장이 상승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게 결국은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이 자 보시면은 네 미국이 월요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상승을 했어요. 금요일은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죠. 그래서 땡겨서 대체 유무를 했습니다. 7월 3일 그래서 쉬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선물은 조금 하락했어요. 그런데 월요일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미국이 보시면은 계속 반등하죠. 뭐 여기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때부터가 좀 포인트죠. 5월 중순.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빠질 듯 하면서 안 빠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박스권에 약간 갇힌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도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행스러운 건 아직까지 버틴다는 거죠.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크게 빠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결국은 미국 흐름 따라서 한국도 좋아졌고요. 단기에는 특별하게 크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중순 이후에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보면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7월 초순이지 않습니까? 중순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또 급락한다고 해서 뭐 이상할 건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7월 중순 이후에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은 역시 좀 미국이나 한국이나 잘 버티고 있는데요.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역시 뭐 경제 쪽에 보면은 최근에 수치가 괜찮았었어요. 시장에서 생각하는 예상했던 그런 수치보다는 괜찮았었죠. 여러가지 수치들이 실업률도 미국 같은 경우에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근데 그동안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일자리가 생겨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은 좀 버티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뭐 상황이 좋지는 않죠. 상반기에 1, 4분기, 2, 4분기에 경제 지표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코로나였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 자체적인 가동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경제 재개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도 다시 재개를 했고 한국은 거의 뭐 그대로 돌아갔었어요. 사실 자영업자들이 죽어났었지 나머지 대기업들이나 이쪽은 계속해서 가동을 했었죠. 물론 중국에 있는 공장이나 이쪽은 다 멈췄었습니다만은 나머지들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하고 중국이죠. 한국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가 미국하고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좋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코로나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게 두 나라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나온 수치들을 뭐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줄어들기는 했겠지만은 중국의 국가에서 발표하는 것만큼 그렇게 상황이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폐쇄적인 국가 아닙니까? 닫혀 있어 가지고 겉에서 보면은 안이 안 보이는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본인들도 잘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역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최근에 보면은 그렇게 답답하게 안이 잘 안 보이는 게 꼭 사회주의, 공산주의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모로 중국에서 나오는 수치는 믿을 만한 수치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한에서도 뭐 코로나 확진자가 20만 명대가 발병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7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그냥 쓰러져 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어쨌든 이 코로나가 결국은 다시 또 문제를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올해 1월, 2월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다르죠. 장단점이 있죠. 1, 2월 같은 경우에는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병을 해서 굉장히 타격이 컸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이라든지 또 치료제라든지 백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오겠죠. 다만 그게 시장이 풀리려면은 적어도 내년 초는 돼야 된다고 하니까 아직도 멀었죠.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은 이미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확진자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깜깜이 환자라고 당국에서 보건당국에서 발표를 합니다만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일단 조사한 표본이 작긴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 그 환자가
확진자로 발표된 숫자보다 4배 이상 많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10,000명대 13,000명 정도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5만 명이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코로나에 걸렸고, 그리고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항체가 형성이 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걸렸는데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또 확산이 되다 보면은 폭발력이 굉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00명이 지금까지 됐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시 유행이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숫자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하기는 참 뭐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 정상적이지 않죠. 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게 발병을 했는데도 나는 끝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것이다, 마스크 쓸 필요 없다, 그런 헛소리나 짓거리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확산이 된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만 한국 사람들처럼 썼으면은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마스크 쓸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기는 하고 있으니, 최근에는 마스크 반드시 써야 된다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예.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리고 싶죠. 예, 어쨌든 뭐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이 미국 국민이 죽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여길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이 확산이 되다 보면은 한국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한국하고 무역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이제 뭐 최근에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또 관광객들이 더 넘어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 문제도 더 발생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코로나가 갑자기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시장이 갑자기 출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사실 여름에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전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7월 중순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이 계속 지금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뭐 2200 넘어가고 뭐 2250 넘어가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계속 여기에서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 빌빌거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추세적으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수급을 보더라도 길게 보면은 길게 한번 볼까요? 예.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수급이 안 좋아요. 외국인들이 거의 뭐 투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탈출한다고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탈출하고 있고요. 기관이 최근에 잠깐 좀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다시 또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매수하면서 지수가 올랐는데요. 뭐 동학 개미 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말을 만들던데 뭐 동학 농민 운동도 결국은 뭐 실패했죠. 예, 그리고 예, 전두환 대통령이 전봉준의 후손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런 장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일부는 벌고 대부분이 손실 보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뭐 외국인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선물 쪽 보면 좀 다르죠. 선물은 매수를 하는데 사실 뭐 이 사람들은 좀 정체성이 의심스럽고요. 역시 코스피 쪽에서 보면은 계속 던진다.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도 던진다. 연기금만 매수한다. 예.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갑자기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은 그동안 지수가 이렇게 빠졌을 때도 매수를 안 했던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수하겠습니까? 벌써 저점에서 50% 이상 반등이 50% 되나요? 50%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굳이 매수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뭐 더더욱 더 던질 것 같고요. 계속해서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600에서 1400까지 빠졌기 때문에 저점을 찍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한 거지 전체적으로 상황이 나빠서 급락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 계속 가겠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죠. 미국이나 이런 쪽하고는 좀 다르고요.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역시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길게 보면은 뭐 1년 반 이상 역시 상황이 지금 이런 흐름이 개선될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수급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뭐 등락이 있겠죠. 하락하면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 그렇게 좋을 상황은 아니다. 억지로 만들면 어쩔 수가 없겠죠.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흐름이 억지로 만든 흐름 아니었습니까? 연기금 엄청나게 매수를 해가지고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려놨는데 결국은 또 저점 깨고 쭉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연기금들 계속 매수를 했었지 않습니까? 뭐 연기금이 물론 이전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매수를 한 건 아닙니다만 은근히 매수 많이 했어요. 자, 3월에 보면은 연기금이 9조 2천억 정도였는데 보면은 14조까지 또 5조 정도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시 거의 4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기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궁금하네요. 저는 뭐 국민연금에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금 많이 내시는 분들, 특히 직장인들은 연금 금액이 딱 정해져 가지고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연기금이 2040년 정도 되면 고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그 기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좀 이게 매매를 잘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점에서 매수를 왕창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익을 내가지고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매수만 하니까 답답할 노릇이고요. 운영을 본인들이 전부 다 운영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기관에 맡기지 않습니까? 수탁기관들을 어쨌든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그냥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운용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과가 말을 하겠죠. 어쨌든 뭐 수급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던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건 경제적인 흐름도 있죠.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경기 흐름이 정점에서 이제 내려가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일단은 정점에서 꺾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반도체가 엄청난 호황이 와서 삼성이 정말 역사상 최고의 수익을 계속해서 경신을 하면서 좋아진다. 그러면은 또 모르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증시도 다시 한번 또 힘을 내고 버티는 기간이 더 길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개선이 안 된다. 또 특별히 뭔가 어떤 그 업종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최소한 뭐 앞으로 한 2년 가까이의 어떤 흐름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걸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상황이 차트상으로라도 어떤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을 땐 대비를 미리 하자는 것이죠. 장기 흐름이 이러니까 뭐 최소한 단기에 이렇게 최근처럼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이런 구간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구간이 있을 텐데, 그래서 흔들리는 구간이 나왔을 때 미리 대비를 하고 저점에서 또 매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는 게 더 낫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역시 그 긴 흐름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대응하기도 힘들고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듣는 분들도 그대로 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전문가 조언을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또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지만은 길게 보면은 이런 그 조언을 듣고 대응을 잘 하는 게 결국은 어떤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더 나올 확률이 높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처럼 아무렇게나 매수를 해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 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심하게 빠질 때는 전혀 대비를 못 한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전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를 이 구간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갔었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완벽하게 해드렸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수익 극대화를 못 해드린 게 좀 아쉬울 따름이죠. 사실 5월, 6월 같은 경우에 특히. 근데 뭐 그런 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비를 좀 하자는 측면에서 장기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뭐 크게 당장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미국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단기에 크게 빠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7월 중순 정도까지는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당분간은 빠지더라도 여기에서 크게 이 흐름이 훼손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만 보고 대응하셔도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36, 아니구나. 9시 36분이구나.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이전하고 상황이 좀 달라진 게 뭐냐면요. 여기죠. 여기서, 여기 저점을 깼을 때는 상황이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날 시장이 완전히 끝났다고 봤습니다. 6월 15일에. 근데 다시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봤던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 좀 버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지금 이때 여기에서 저점 깼던 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단기에 낙폭도 있지만은 굉장히 심각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수의 어떤 그 낙차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았었던 상황인데요. 지금은 조금 다르죠. 기존에는 2100을 이탈하는 게 상당히 위험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2100 이탈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저점 2030 그리고 2000이 깨지면은 확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 여기 이탈하는 이 근처로 가까이 온다 그러면 좀 심각해지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2100 이탈했다고 해서 시장이 위험하다 끝났다 그렇게 보시지는 마시고요. 여기 저점 이탈로 가는지 더 하락하는지 빠지는지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이 뭐 그 정도 흐름만 아니라고 하면 2100 이탈하더라도 다시 또 반등하고 하면서 좀 당분간은 횡보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대비는 하자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그렇고 미국도 갑자기 막 심하게 확산되고 한국도 심하게 확산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진자 수가 60명대로 늘어났는데 70명, 80명 갑자기 늘어나면은 그때는 다시 또 언제든지 2월 말 또 3월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뭐 경제가 완전히 멈춰버렸었죠, 당시에. 특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은 없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한번 경험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완전히 닫아버리면은 이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다만 그러다가, 이게 임계점을 돌파해버리면은 완전히 심각해지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다시 완전히 봉쇄시키는 그런 상황을
쉽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7월 중순 지나면서 아마도 8월에 가면은 상황이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뭐 가을 되면은 다시 또 2차 유행이 온다고 그랬었는데요. 그 좀 시간이 땡겨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코스피 지수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전이라도 미국이 갑자기 급락한다, 이 저점 깨고 그냥 쭉 빠져버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조심해야겠죠. 일단은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버틸 가능성이 높고요. 하루 정도는 좀 이렇게 이제 조정을 좀 받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기주니까 급등하는 날이 나올 것 같아요. 수요일이나 목요일. 최근에 보면은 수요일에 급등하는 날이 많죠, 만기주에. 그래서 가끔 이제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하루 정도 좀 강하게 반등하는 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계속 뚫고 여기 뚫고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 흐름은 아니고 좀 어느 정도 횡보하는 흐름에서 하루 정도 좀 반짝 강하게 반등하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직전 고점이죠, 2172를 장중이라도 좀 뚫어줄 가능성이 다음 주에는 있다.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요. 포인트는 크게 빠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저점 이탈하고 계속 쭉 내려갈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 정도 흐름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 시황, 지난주 시장 점검, 그리고 다음 주의 예상 흐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순서대로 특징주 리뷰를 하면요,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 이번 주에도 펜 엔터테인먼트. 엔터주들이 강하죠. 3대 기획사주 SM, YG, 그리고 JYP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했는데요. 펜 엔터테인먼트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게 언제냐면은 2013년 말이었어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수익이 워낙 안 나오는 기업이라서 야, 이거 뭐 추천하기도 애매한 종목이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평가됐다. 이 개인 투자자라면은 나 같으면 한번 좀 소액이라도 못 얻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한번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흐름이 좋으니까 조정받으면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좀 조정받으면은 이렇게 짧게 분할 매수 정도 하면은 장중에라도 가격이 오면은 장중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뭐 약간의 화해 제스처를 하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나요? 근데 중국의 최근에 이 그 흐름 자체가 뭐 일일 시황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이제 미국한테 한국도 같이 맞서야 한다, 다른 국가들도 맞서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을 이렇게 특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미국한테 같이 맞서자고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정부에서 선택을 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근데 뭘 하든지 안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얘기를 수용하기도 어렵고 거부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수용을 못하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수용하게 되면 미국한테 보복당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의 제재에 동참하라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길게 보면은 한국은 포지션이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도 어떤 경제적인 한국에 대한 뭐 일종의 보복이죠. 그런 것들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을 하든 아니면은 대통령이 바뀌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일부 이제 그 뭐 강경한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어떤 뭐 군사적인 그런 움직임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은데 오히려 미국이 어떤 한국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해서 한국이 좀 타격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과거처럼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조금씩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동안 보면은 한국에게 대부분의 기술력에서 뒤처졌지 않습니까? 뭐 화학, 찰강, 금속, 운송 장비, 그리고 전기전자까지. 전기전자 아직 반도체 쪽에서 그나마 어떤 2년 정도의 격차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격차가 과연 그 정도 될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격차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한국과 그 삼성이죠. 삼성, SK 하이닉스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이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인력들이 거의 유출이 안 됐었어요. 사실 삼성이라는 어떤 그 자존심, 또 자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삼성에서도 인력이 많이 유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고급 인력들이 많이 유출이 되는 걸 보니까 시기가 점점 더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하고 삼성전자하고 어느 정도 좀 수준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한국한테서 반도체 수입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리 그 첨단 기기를 뭐 최첨단 기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에 뭐 그렇게 아주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들 거 쓰겠죠. 스마트폰이나 뭐 또 TV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불안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한국은 정점에서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 금융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상황이 또 이상해졌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고스란히 한국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좋지 않은 어떤 흐름의 크기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팬 엔터테인먼트 얘기하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에서 한국을 어떻게든지 자기들 쪽으로 좀 땡기려고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풀어주는 듯한 이런 흐름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련한 종목들은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화장품주라든지 엔터주들. 그래서 단기 매매 조정받으면은 뭐 장중에 단타도 가능하고요. 뭐 그렇게들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SK 우선주인데요. SK 그룹주들이 다 조정을 받았죠. 네,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면서 흐름이 좋은데요. SK 그룹주들은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받았으니까 한 번 정도 뭐 단기 매매를 고민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특징주까지 했고요.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자, 일단 뭐 파생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가격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하방을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날은 아래쪽을 좀 공략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면은 좀 끌고 와보는 것도 가능한 게요. 왜냐면은 갑자기 밀려도 이상할 것도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쭉 밀리면은 끌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또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빨리 정리하고 다시 또 뭐 장중에 단타를 한다든지 반등이 강하게 났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간다든지, 아예 그런 것들이 귀찮다 그러면은 최대한 고점에서 하방 공략을 해가지고 밀리면은 본전 오면은 정리를 하고 아니면 끌고 가는 그 정도 전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장중에 단타는 가능하니까 어쨌든 지금은 좀 아래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당분간은 최소한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쨌든 그런 흐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기 매매를 계속 좀 반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상하방 다 공략을 하는 거죠.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은 테마주들 공략하시기 바라겠고요. 화장품주
최근에 흐름이 좋죠. 화장품주들 단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품주들은. 이게 또 안 나오네. 네, 화장품주들. 자, 쭉 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부터 이렇게, 여기 클리오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요.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좀 흐름이 강한 종목 조정받으면 단기, 장중 매매도 가능하고요. 단기 매매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화장품주들은 단기 한번 공략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역시 일봉 매매로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서히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한번 좀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순서는 다 끝났습니다. 전달해 드릴 내용은 다 끝났고요. 방송 이제 끝나고 나면은 질문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질문을 못 받게 돼 있으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요일 밤에 늦게까지 들어와 주셨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도 사실 5월, 6월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동안 좀 머리가 안 빠졌었는데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내가 많이 받았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 관리들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게 결과들 잘 나오게 매매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에는 머리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건강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또 너무 차가운 것만 먹다 보면은 몸에 안 좋으니까 따뜻한 것도 드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름 잘 보내시고 또 가을 겨울에 좋은 결과들 있을 수 있게 관리 잘 하시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봐가지고요, 웬만하면 이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질문 답변 이런 것들을 질의응답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고민을 좀 해보고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